네, 안녕하세요. 입시상담을 진행하는 길설종 실장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자, 이제 수학과 얘기를 드렸고, 저는 이제 2026학년도가 이제 중3이니까 25년에 고3이 되고, 26학년도 대학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내일이 수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3년 남은 겁니다. 중3이지만 이제 3년 남은 거죠. 26학년도에 입시에 관해서는 아직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은 이제 3년 예고제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나라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뽑겠다라고 이제 가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4월 정도 되면은 이제 대학마다 우리는 어떻게 뽑겠다라고 예정안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고3이 됐을 때 이제 석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제 2024학년도 이제 내년 이제 고2 아이들 발표된 것까지 해서 그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 2019년 좀 오래됐죠? 이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반영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2024학년도에 적용을 시키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이 뭐냐면 학생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생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21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수능이 바뀌면서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에 보시면 이제 변화된 내용을 보면 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신이죠. 내신에서 세부 항목 특기 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부 항목 특기 사항을 보면은 과목당 500자였고 어떤 제재가 없었어요. 네, 올해까지는 방과 후 활동 수강을 내용 미기재하겠다. 미기재와 미반영의 차이점은 미기재는 학생부에서 삭제, 미반영은 학생부에는 있으나 대학에서는 대입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방과 활동 수강이 미기재이기 때문에 방과 활동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예전에 막 방과 활동 활동해가지고 다 있고 그게 학생들이 실려가지고 대입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 내년까지 가니까 영재 발명 교육 실적이 대입이 미반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재가 취해지고 있는 거죠. 자, 종합의견은 이제 학년 말에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거죠.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자율활동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연간 500자,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자, 그러면 정규 동아리만 들어가는 거죠. 그 자율동아리도 학생부에는 있으나 대입에서는 발표를 안 하는 거고요. 네, 반영을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점점 제재가 취해지면서 학생부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봉사활동 뭐 했다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뭘 느꼈다 막 이런 걸 썼는데 미기재입니다. 삭제된 거예요. 학생부에 없어요. 학생부에는 몇 시간 했다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개인 봉사는 이제 대입 미반영하겠대요. 학교에서 한 것만 반영시켜주겠다. 자, 그 다음에 진로활동은 연간 700자인데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 미반영을 하겠다. 진로 희망 분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줄 쓰거든요. 나 뭐 되고 싶어요. 나 의사 되고 싶다, 변호사 되고 싶다 라는 것을 거기다 쓰는데 대입에서는 얘가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정확한 그거를 볼 수가 없죠. 대학에서는. 그죠? 그럼 이걸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아이들이 세트, 종합의견,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여기에 다 녹여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수상경영과 독서활동입니다. 대입 미반영이에요. 이제 학교 대회 안 나가도 되죠? 독서 안 해도 되네요. 대학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상과 독서 활동을 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내신이 좋다라면은 내신 교과전형으로만 쓰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신이 살짝 불리할 때에는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활동에서 요 두 개가 학교에서 하는 되게 괜찮은 활동들인데 그거를 아이들이 안 하면 대입에 미반영이 아이들 좀 단순하거든요. 대입 안 들어가니까 안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수상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이 세특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진로활동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동아리 선생님이 관련 동아리면 뭐 실험을 도와줬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종합전형으로 해서 학생들 내용이 풍부해져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안 읽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안 읽으면 되는데, 그래도 활동에서 책을 읽고 뭐 프로젝트 발표를 했다. 이 책을 읽고 뭐 어떤 독후감을 작성해서 됐다라는 게 여기 학생 내는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줄어들었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면 종합전형은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드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왜냐면 나중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 없어요,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부를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고, 특히나 1학년, 2학년 때는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이따 뒤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입 구조 개편이라고 해서 학종과 논술의 쏠림 현상이 있는 서울소재대학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23학년 쪽까지 수능 40%, 정시 40%를 하라는 거죠. 이 주요 16개 대학. 주요 16개 대학을 보시면은,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23학년도 올해까지죠. 근데 이미 작년서부터 반영이 됐어요. 조기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대학들은 수능으로 뽑으라고 하면 주요대는 좋아해요. 수능은 아직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전형이나 그 교과전형보다 정시를 늘리는 걸 낙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늘어난다는 걸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 자기소개서 없어요. 그리고 교사 추천서도 이제 작년서부터 없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할 때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준비할 때. 자, 수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또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22학년도 이제 수능, 작년에 그리고 올해 두 번째죠. 작년 처음이었죠. 22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라는 과목이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이 필수로 출제가 되고요. 선택은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택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공통은 76점입니다. 그리고 선택에서 합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24점이죠.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 합법과 작문을 해야 되나, 언어와 매체를 해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겠죠. 자, 아무 배경 지식이 없었을 때에는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뭐가 더 친숙하죠? 뭐가 좀 있어 보이는 게, 언어와 매체가 좀 더 있어 보이죠? 근데 이제 언어라는 과목이 문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작을 좀 더 많이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수능이 처음 개편돼서 진행이 되면서 모의고사들을 보는데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아이들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의 동점자의 표준 점수가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합법과 작문의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심할 때는 한 9점, 7점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럼 엄매가 더 유리하잖아요, 실제로. 그죠? 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자체가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공통 이 세 개가 맞물려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산출하는 게 아니라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아이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있겠죠. 둘 중에 평균 점수가 높은 쪽에다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면 엄매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유정수도 적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엄매 쪽이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동을 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살짝 비슷해지면서 실제 수능에서는 작년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 난이도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유불리가 아니라 내가 그 24점을 다 맞을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더 적게 틀릴 수가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화작을 선택했을 때 화작은 어떤 아이들이 좋으냐면 그대의 내용을 빨리 캐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화작에서 크게 문제없이 24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렵게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대대학적으로 그렇고 엄매는 좀 더 꼼꼼한 아이들이 이제 해야죠. 왜냐면 문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은 문이과 구분 폐지라고 해서 공통은 수학은 수학2로 해서 수학은 공통이 74점이에요. 그리고 선택이 확통비적지하가 26점으로 들어갑니다. 얘네들 산출 방식은 국어랑 똑같아요. 각각의 영역의 공통 부분의 평균 점수가 높은 쪽에 표준 점수를 더 가중치를 주겠죠. 그러면 미적, 확통, 기하 중에 누가 더 표점이 높을까요? 이 평균이 높을까요? 공통에? 당연히 이과 이게 높습니다. 기하 선택하는 애들은 적고 확통 선택하는 애들이 아직까지는 제일 많습니다.
문과에서 확통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대부분 문과 애들은 수능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평균이 내려가죠. 여기. 얘네들은 아직은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평균이 높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나라에서는 확통 미적 기하등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정말로 불이익이 없다라 그러면 어느 과목을 선택할까요? 확통을 선택하겠죠. 그래도 된다라고 나라에서는 발표한 겁니다. 대학 생각은 좀 다르죠. 좀 직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영어는 절대평가고 한국사도 절대평가고. 자, 탐구 영역입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 과목 과목, 과학 8과목에서 총 17개 과목 중에 아무거나 2개 선택하면 됩니다. 과학 2개 해도 되고 사회 2개 해도 되고 과학 하나 사회 하나 해도 돼요. 그게 나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대학 생각은 어떤가 봤더니 24년도에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하고도 달라요. 올해하고 달라요. 내년에. 자, 서울대서부터 경희대까지 주요 대학을 봤었을 때, 뭐, 국어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고, 자, 수학, 미적분기야. 대부분의 대학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라고 하죠. 자연계는. 근데 서강대와 성균관대가 확통을 포함시켜줬어요. 이게 이제 내년에 바뀌는 성향입니다. 두 개. 그리고 과학도 대부분 과학 2개인데 서강대는 완전히 그냥 풀어줬고 성균관대는 과학 하나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자, 작년 입시에서 처음으로 이 수능이 적용이 되고 나서 작년 입시에서 정시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였죠? 문과 친구이죠. 예전에 가영, 나영, 수학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학이 가영, 나영일 때는 가영이 이과고 나영이 문과예요. 표준 점수가 어디가 더 높았죠? 나영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써봤자 져요. 근데 이제 하나를 묶었죠. 그러니까 1등급을 이과 애들이 거의 80~90%를 차지해요. 이과 애들. 확통 선택한 애들이 너무 적죠. 그러면은 내가 성균관대 정도를 갈 수 있는데 고려대 경영학과, 연세대 경영학과를 썼을 때 합격을 한다는 거죠. 우리 학원 중부 아이가 그랬어요. 성균관대 공학계에 합격하고 중앙대에서부터 합격하고 이제 고대에 썼는데 고대 경영학과 합격했어요. 그리고 건국대 정도 가는 이과 아이가 한양대나 성균관대 문과를 지원했을 때 합격이 나온 사례들도 꽤 있고요. 그죠? 문과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과 아이들은 문과를 지원할 수 있는데 문과 아이들은 이과를 지원할 수 없었죠. 왜? 기하 확통을 해야 되니까 미적 기하를 해야 되니까. 얘네도 작년에는 그랬거든요. 이제 확통이 되니까 성균관대나 서강대는 문과 아이들이 이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과 친구는 못하죠. 점수가 더 낮기 때문에. 친구를 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친구를 해서 더 낮은 학교를 갈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렇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문과에서 이과를 지원하면 없을 것 같아요. 점수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이제 전형 모집 인원을 보셔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4월달이 되면 대학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겠다라고 막 발표를 하면 이 대기업에서 그걸 취합해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수시를 보니까 전체 79%를 뽑겠다 수시에. 그리고 정시는 21%를 뽑겠다. 압도적으로 수시가 많이 뽑죠. 거의 80%가 수시죠. 그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전형이 44.8%예요. 그리고 종합전형이 23%. 두 개 합치면 67.8%를 학생부로 뽑죠. 수시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논술은 3.3%밖에 안 되고 실기 실적은 대부분 예체능입니다. 정시는 수능입니다. 그러면은 수시에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제외하고는 입시를 생각할 수가 없겠죠. 압도적으로 많이 뽑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자료까지 얘네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보니까 이 교과전형이 27,000명, 학생부 종합이 38,000명, 종합이 더 많죠. 교과보다. 비수도권으로 가면 교과가 압도적으로 많죠. 종합보다. 비수도권은 교과를 더 선호하고 수도권은 종합을 더 선호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정시로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 수도권은 정시인물이 꽤 많아요.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정시인물이 꽤 적죠. 자, 요 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표인데, 자, 수시에서 교과하고 종합을 제외하고는 입시를 생각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데이터의 오류라고 하죠. 이 자료는 대교육에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4년제 대학의 200개가 좀 안 되는 전체 데이터죠. 근데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을 생각을 해보면 좀 달라지죠, 얘기가. 서울대에서부터 숙대까지를 보니까 교과전형, 서울대는 교과전형이 없습니다. 지역균형은 종합전형이에요. 전교 1등, 문과 1등, 국가 1등이 지원하는. 연세대에서부터 교과전형을 보니까 13%, 고대가 좀 많이 뽑고, 나머지 쭉 해서 평균이 11%예요. 주요대는 교과전형을 11% 정도 뽑습니다. 전국에서는 44%였는데, 확 4분의 1로 줄었죠? 그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는 거예요. 작년부터. 재작년까지는 없었어요, 교과전형 대부분. 근데 나라에서 뽑으라고 했고,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 생기고, 작년부터 많이 뽑은 게 요 정도입니다. 그 주요대. 자, 종합전형을 보니까 전국은 23%인데 여기는 33%죠. 조금 줄기는 했어요. 왜냐면 교과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건 여기가 되겠죠. 종합전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요대학교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중에 종합전형을 더 선호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주요대는 왜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을 선호할까요? 내신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학교에 1.2가 있고 이 학교에 1.5가 있어요. 교과전형을 뽑으면 얘를 뽑아야 되죠. 종합전형을 뽑으면 모르는 거죠. 그죠? 어떤 학교에 2.0이나 아이와 어떤 학교에 4.0이나 아이 누가 더 잘하죠? 학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종합전형을 더 선호합니다. 논술은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근데 전국에서는 3.3%지만 주요대는 이제 9% 정도.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갔었을 때는 밑에 있는 대학교는 논술 시행을 안 하죠. 그건 상위권 대학들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는데 대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논술전형이. 실기전형은 예체능인 경우가 많고, 정시입니다. 정시가 많이 늘었죠. 전국은 21%인데 주요대는 41.5%입니다. 대부분 40%가 넘어요. 정원 내전형으로 봤을 때요. 외전형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인원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잘 살펴보면은 대부분 40%, 37% 이런데 여기에 좀 적은 대학이 있어요. 34%. 이게 이화여대죠. 이화여대는 아까 보여드린 그 16개 대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정시인을 좀 늘리긴 됐는데 확 늘리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정신이거든요. 전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형으로 들어갔을 때 학생부 교과전형 2024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는 없고 연세대학교는 추천형으로 해서 고3만 지원할 수 있고 추천 인원이 10명입니다.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4%.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어떤 학교는 300명이 넘어가면 12명 이상이 되는 거고 고대는. 그죠? 좀 적은 학교는 얘네가 더 많이 뽑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 인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이거 서강대학교는 20명이고 그냥 고3, 성균관대는 10%. 그래서 이제 고3 300명이면 30명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한양대는 11%인데 재수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재수가 쓸 수 있느냐, 고3만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추천 자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전형 방법을 보면은 한양대는 교과 100입니다. 말 그대로 내신 100으로 뽑아요. 그리고 성균관대는 교과를 80으로 점수를 확인하고 진로 선택 과목들 있잖아요. 전공과 관련된 거나 진로 선택 과목 ABC에서 그걸 정성평가를 20% 들어갑니다. 서강대는 교과가 90이고 비교과 출석이 10%가 들어가는데 출석은 대부분 만점이기 때문에 서강대도 교과 10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대는 교과 80에 서류가 20이고 연대는 교과로 5배수를 뽑고 면접을 30%를 봐요. 자, 이런 것들이 참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양대하고 서강대는 교과 100이죠. 그리고 성균관대는 약간의 정성이 들어가고 고려대학교는 교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서류가 더 중요해요. 교과당 등급간 점수차가 크게 주지 않아요. 서류로 뒤집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 서류라는 것은 자기소개서도 없으니까 그냥 학생부 내용이 있죠. 연대는 이 면접을 통해서 또 뒤집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교과전형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을 때에는 컷이 올라가요. 최저가 없다 보니까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더 유리하죠. 자, 우리 지역 아이들만 경쟁하나요? 전국 단위로 경쟁을 하죠.
우리 지역 아이들은 대부분 이 정도 내신이 됐었을 때 얘네들이 제시하는 최저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최저가 있었다면. 근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1점대 초중반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근데 최저가 없을 때는 그런 아이들이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 입시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 교과 전형이라든지 종합 전형이라든지 이제 수시에 가장 궁금한 거는 역시나 컷이겠죠. 내신 컷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를 이제 대학들마다 이제 발표하는 대학도 있고 안 발표하는 대학들이 있어서 이게 좀 답답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대학 어디가라는 나라에서 발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여기 대입 정보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별 입시 정보에서 전형평가 기준 결과물이 그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작년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 그리고 학교마다 발표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과전형 작년 결과입니다. 더 많은 과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가 다 보여줄 수는 없어서 이 정도만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환산 점수는 우리가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기계에 그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환산 등급 말고 요 50% 컷과 70% 내신 컷을 보여줍니다. 50% 컷, 경제학부가 1.3, 1.42 그 차이점이 있죠. 이제 의대 보니까 교과가 1, 그리고 70%는 1.03. 거의 괴물들이죠. 그래서 대략 연대는 1점대 초반에서 1점대 중반 사이에서 합격권이 형성이 됐어요. 자, 50% 컷과 70% 컷, 이거하고 평균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50% 컷이 평균이 아니죠. 1등부터 10등까지 있었을 때 5등이 50% 컷이죠. 근데 그 5등이 평균은 아니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대학마다 또 발표를 하거든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이 데이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하시면 거기 보면은 평균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차이점을 좀 보시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연세대학교는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았어요.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양대보다 좀 높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한양대보다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더 낮았던 것도 있고. 자,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최저가 있어요. 최저가 있어서 대략 컷이 연대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죠. 그리고 얘네들은 내신보다 서류평가까지 보기 때문에 학교나 활동을 좀 더 보기 때문에 좀 더 낮아진 경향이 있죠. 연대를 비교했을 때.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도 최저가 있고요. 합격하는 선생은 대략 요 정도 비슷하죠. 고대나 중대나 서강대나 1점대 중반 정도가 나와야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균관대도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요 정도 선상으로 높은 과는 1점대 초반, 낮은 과는 이제 그건 뚫리는 과들이 나오죠. 좀 낮은 과들은. 그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다 보니까 거의 연대하고 비슷하죠. 이게 각각 과마다 조금씩 작년에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그 주요 대학 중에는 교과 전형을 뽑는 게 한양대가 유일했거든요. 대부분 연대가 있었다 없었다 했고 고대가 물론 있었지만은 걔네들 평가를 했었고, 근데 한양대가 내신으로만 뽑았을 때 1점대 극초반으로 컷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화학공학과가 작년에 1.58이에요. 그리고 70%가 2.07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3학년 때 2.0 나왔으니까 한양대 학국을 쓰면은 교과를 쓰면 합격한다 못한다 모르죠. 그죠? 작년에 좀 예외가 있어서 그러고 실제로 얘네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전년도에 화학공학과가 약 1.08이가 됐어요. 컷이. 자, 그러면 1.08의 내신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재작년에 한양대 교과 전형을 합격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만약에 지방 의대, 국립의대를 지원을 하거나 강원도권의 한림대라든지 연세대 원주 의대를 지원을 했으면 교과 전형으로 거의 최초 합격이에요. 그 아이는 왜 화공과를 1.08의 내신을 갖고 있으면서 한양대를 썼을까요? 의대는 최저가 있죠. 의대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그리고 정시에 한양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컷이 내신 좋더라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건국대 정도 가보면은 건국대 선상은 이제 조금 낮아졌죠. 1점대 후반 정도에서 나오고 있죠. 건국대는 최저가 있었습니다. 22학년도에. 그리고 올해 내년 최저가 폐지됐어요.
최저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컷을 믿을 수가 없겠죠. 좀 더 높아질 확률이 크죠. 그 다음에 단국대입니다. 단국대 정도까지 가면은 2점대 초중반 후반까지도 지원을 했었을 때 단국대도 최저가 있고요. 최저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도 2점대에서 해볼만해요. 풍실대도 그렇고 승경여대도 그렇고.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공학과가 2.61이에요. 2.61의 내신을 가지고 3학년 때 단국대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3학년 때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의 대학에 갈 수 있는 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3학년 때. 근데 정시에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내가 교과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여기에요. 적극적으로 써야죠. 근데 여기에요. 고민을 해봐야죠.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보험을 들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럼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내신 준비하면서 모의고사라는 걸 보죠.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에는 교육청 모의고사만 봅니다. 6월과 11월 경기도. 1학년 때 2번, 2학년 때 2번 딱 봐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 그 교육청에서 성적표를 나오죠. 성적표가 A4지 한 장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자세합니다. 과목별로 우리 반 등수가 나와요. 그리고 전교 등수가 나와요. 그리고 전국 100분위가 나와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조합 100분위가 나와요. 국어수학 조합, 국어수학 탐구 조합. 국어수학 탐구 조합 했더니 100분위가 97, 뭐 난 33%.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틀렸는지 나와요.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조합 100분위가 내 위치잖아요. 대부분의 이 지역 아이들은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괜찮게 나와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보다. 그러면 내가 정시 갈 수 있는 대학을 착각을 하죠. 1학년, 2학년. 나 이 정도 되니까 내신보다는 수능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고3이 되면, 지금까지는 딱 2번씩만 봤는데, 고3이 되면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6번의 모의고사를 보고 그 중에 6월, 9월은 평가원 시험이고 수능입니다. 평가원 시험을 봤었을 때는 내 위치가 달라져요. 실제. 그건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내신 준비를 철저하게 해줘야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죠. 1학년 때는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왜 중요한지를 수능 성적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예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스카이라는 학교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표로만 보시면은 이 세 개 학교에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전형 방법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는 면접이 있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면접이 없어요. 성균관대 1과를 제외로. 면접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입시의 목적은 뭘까요? 얘네들 학생을 선발하는 목적.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죠. 우수한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연구대회를 뺏어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면접이 없어요. 서류가 괜찮으면 최저도 없어요. 그냥 다 합격을 해버리는 거죠. 합격을 했을 때 좋죠. 대부분 좋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울한 아이들이 간혹 나옵니다. 모의고사가 성적으로는 연대를 못 갔었는데 수능 성적으로는 갑자기 서울대나 애들이 갈 수 있는 정도가 나오는 아이들. 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지원할 때는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종합전형을 쓸 때. 모의고사도 계속 비교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행복해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서울대, 연대, 고대는 이제 얘네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거든요. 걸러야 돼. 1단계를 뽑고 2단계에 심층 면접을 해서 똘똘한 애들을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는 없어지는 경향들이 좀 많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컷을 보니까 서울대는 이제 지역균형입니다. 지역균형에 보니까 이제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규는 전교 1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1점대 초반이 많죠. 70%컷이나 50%컷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이 당시에는 지원하는 아이가 문과 1등, 이과 1등, 뭐 전교 1등이거나 아니면 문과가 안 쓰면 이과 2개를 쓰거나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때는 최저가 있거든요, 지규는. 최저가 있다라는 거는 서울대는 2를 했어야 돼요. 그죠?
2로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전교 1등이 2를 안 하면 전교 2등, 전교 3등이 받아서 씁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올해부터, 내년이죠. 24년도부터 풀었어요, 서울대가. 2 안 해도 돼요. 1, 2개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급격히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서울대 일반 전형은 최저가 없고 대략 커트가 이 정도 선에서 나와요. 일반 전형은 1단계로 EBS를 뽑고 거기에서 심층 면접을 보죠. 영재고 과거 아이들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영재고 과거 아이들이 보다 일반고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합격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 내신 점수가 이 정도로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은 최저가 있어요. 근데 뭐 교과보다 살짝 낮기는 하지만 연대도 만만치는 않죠. 살짝씩 늦춰진 2점대 초반도 나오고 70%씩 조금씩 내려가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 2개가 있어요.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에 보면은 내신 통일 정도가 이 정도가 그죠? 2점대 연대하고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학업우수는 고려대는 최저가 있습니다. 학업우수는 일반고에서 내신이 어느 정도 항상 활동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지원들을 하고요. 계열적합형은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내신이 좀 더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학교가 좋은 일을 선호합니다. 그게 계열적합형. 특목이나 가사, 과거 영재고 쪽을 노리는 거죠.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최저가 없고요. 얘들은 미리 데리고 오려는 아이들. 연고대에 갈 아이들인데 이제 미리 뺏어오려는 아이들은 가져오다 보니까 일반고하고 자사고하고 특목고하고 다 섞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신 점수는 아주 낮지는 않아요. 평균반대도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이 뽑는데 고대하고는 다르게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옵니다. 둘 다 최저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도 그러니까 조과보다는 낮지만 아주 낮지는 않아요. 종합전형을 평가했었습니다. 일반고에서 종합전형을 쓰려면 아무래도 내신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중앙대 정도 갔을 때 여기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이제 2개로 나눠지는데요. 원래 다빈치 전형이 이제 그 최저도 있었는데 최저도 없앴고 그다음에 내신을 좀 많이 보는 성향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쓰고 다빈치는 그다음에 탐구형은 특목고 아이들이 많이 쓰는 전형이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탐구형 문제를 일반고 아이들이 써서 뚫고 들어가는 사례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긴 한데 약간 포지션이 애매해서 과거 영재고 상위권 자사고 아이들이 아주 많이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아이들의 특목고 아이들이 지원을 했었을 때 일반고에 내신 좋은 애들도 활동이 좋으면 해볼 만한 전형입니다. 탐구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전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많으실 거예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공통과목이라고 해서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탐구시험 이게 이제 필수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뭐 그 기술과정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선택해서 1학년 때 추가적으로 듣습니다. 2학년 때 가면은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을 선택해 섞어서 듣게 되는데 대부분 국어는 독서하고 문학을 하고 그 수학은 수학 원투를 하면서 확통이나 기하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2학년에서 그렇게 되고 대부분 여기에 있는 과목들이 수능 과목들이 많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하랑 그리고 추가목들이 수능 과목이 됩니다. 학교들마다 이제 수학은 이제 크게 차이 없이 진행되고 기하나 활동을 2학년 때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고요. 그 과학이 이제 학교들마다 좀 다릅니다. 2학년 때에는 과학을 3개를 하는 과목 학교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면 2개를 이수를 하게 되죠. 이제 과학 특정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4개를 다 하고 3학년 때 4개를 다 했었는데 부흥고 같은 경우가 이제 3개로 줄여졌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은데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어요. 서울대학교 이 자료 보시면은 24학년도 전형 예정하는데 매년 이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공 연계 교과목 이수 해가지고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저희가 안 보여가지고 이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에서 인문대학은 요 서울대 자료 이 자료가 딱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없어요. 추천해주는 과목이 없습니다. 인문대학은.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사회과학대학도 없어요. 경제학과만 미적이나 확통을 해라. 권장한다. 왜냐면 얘네는 수학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자연과학대학으로 이제 이과 쪽으로 가니까 이제 핵심하고 권장 과목이 막 나오죠. 과목별로 뭐 수학이나 통계는 미적 확률 통계에 기하를 봐야 된다. 핵심 권장 과목입니다. 물리천문 쪽에서는 뭐 물리학 2,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대는 아무래도 자기와 관련된 과목에서 다 핵심 권장 과목으로 넣어주고 있죠.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1, 2가 권장 과목.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공과대학. 자, 공대 쪽을 가니까 미적분, 기하, 물리 2가 상당히 많이 보이죠. 기피하는 과목에 이제 물리학 2가 굉장히 많을 때, 공대를 생각을 했었을 때 물리학 2를 해야 된다. 너희 학교에 물리학 2나 기하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너는 왜 이수를 안 했냐. 종합전형평가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장 더 넘기시면 쭉 없다가 이제 수의과하고 약학계열 이렇게 보시면 수의과는 생명과학 2가 필수고 약학계열은 화학 2랑 생명과학 2가 필수다. 핵심 권장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별표가 있죠. 이제 25학년 되면 변경시키겠다 해서 약학대학은 화원, 생원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미적분, 화학수나 생명과학수로 변경하겠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의예과는 생명과학 1이 필수고, 수학이 권장으로 미적학통 기하예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줬으면은 이제 준비하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 전공을 생각해서 준비를 할 때 2학년, 3학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선택을 참고하시고, 우리 아이가 물리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공대를 너무 가고 싶어요. 그죠? 근데 서울대를 기준으로 그걸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 투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활용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실제로 이제 서울대하고 고대하고 제가 이제 논술 100으로 뽑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논술 전형은 자연계열의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절대로 준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논술하고 해서 저를 욕할 텐데 왜 그러냐. 실제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경쟁률이 못해도 40대, 50대, 60대, 낮아도 30대 1이에요. 그거를 뚫고 들어가려고 논술 준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죽은 아이들은 종합이나 교과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논술 써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 준비하라고 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서 그 수학 등급이 1등급이 나왔을 때 1등급이 나왔을 때 중앙대서부터 여기에 있는 대학들의 논술 준비를 겨울방학에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1등급이 안 나오고 2등급, 3등급인데 이 여기 있는 대학에 논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른 학원들에서. 근데 실제로 수학 실력이거든요. 수학 실력이 안 되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데 논술 준비를 해봐야 수업을 들으면 알아서 쳐. 선생님들 수업 잘하니까 직접 풀어보라고 하면 못 풀어요. 그래서 성적을 먼저 만들고 나서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이상이 돼요. 뭐 경희대라든지 뭐 건국대라든지 한양대 에리카라든지 뭐 가천대 세종대 논술본대 이렇게 쭉 많이 있죠. 그럼 상황에 따라서 논술 준비를 하나도 하지 말고 수능 끝나고 준비를 하고 수능 끝나고 준비하고 실제 모의고사 성적을 최대한 2등급까지 올려놔라. 그러면은 갔을 때 논술에서 밀리지 않는다 라고 상담을 해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안양고 학생을 예전에 상담을 했었는데 얘가 내신이 평균 5등급이었어요. 5등급이고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 5, 영어 5, 그리고 탐구도 5, 과학 2개. 그리고 수학만 2에서 3 왔다 갔다 했어요. 3학년 때 수학 공부해가지고 수학이 조금 올라갔어요. 얘는
교과나 종합으로 갔을 데가 없어요. 수원대도 안 되고 안양대도 좀 힘들어요. 정시가 쓰는 대학도 수원대가 어려워요. 나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얘한테 수원대 적성을 쓰라고 했어요. 가천대 적성 쓰고 나머지 수학이 좀 아까우니까 수학만 보는 학교에 뭐 아주대라든지 한양대 이렇게라든지 건국대라든지 이렇게 논술을 건국대는 아니라 논술을 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논술을 쓰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10월 달에 수원대를 합격했대요. 적성도 수학이 잘하면 유리하거든요. 얘는 이제 입시가 끝난 거예요. 수원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수원대를 합격을 했죠. 그러면 넌 지금부터 수능 준비하지 말고 그걸 해라. 아주대 기출 문제나 풀어라. 학원도 없거든요. 수능 2, 3주 전이라. 학원 다 논술하고 두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천대를 합격을 했어요. 좀 다행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능 끝나고 아주대는 이 논술이라는 게 수능 보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 3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2주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얘는 이때 논술학원을 처음 갔어요. 2주 동안. 그리고 아주대 기계공학과 최초 합격했습니다. 이게 수학 실력이에요. 자, 아주대라는 학교가 갔었을 때 애들이 아주대는 최저도 없거든요. 애들이 막 와요. 그럼 다 보면은 나보다 다 잘할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렇잖아, 사람. 근데 그 중에 수학 1등급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2등급도 생각보다 없어요. 2등급 중에 어느 정도 밸런스 맞으면은 범대 이상 가거든요. 정시. 그러니까 생각보다 3등급하고 2등급 그 끝에 있는 아이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수학 실력으로. 그래서 2등급을 맞추면 수학 실력이 더 높기 때문에 평가가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논술 위주는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하지 않아요. 결과를. 그래서 한양대 자료가 있는데 여기 이제 평균으로 발표합니다. 내신 평균이 생각보다 이제 이 정도죠. 교과하고 종합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내신보다는 이 논술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논술 평균도 이렇게 작년 걸 발표했는데 논술 성적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난이도가 어려움 떨어지는 거고 난이도가 쉬우면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의예과의 평균이 76점이에요. 76.52. 수학교육과가 83.33. 수학교육과 애들이 수학을 더 잘했네요. 문제가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이제 예체능 전형이 많기 때문에 수학과 특기자라든지 인문 특기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정시를 가볼게요. 정시에 갔더니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을 하는 데서 수능백, 고대 수능백, 연대 수능백입니다. 근데 서울대가 올해서부터 요 평가를 집어넣었죠. 그것도 직윤과 일반 전형으로 수시하고 똑같이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직윤을 쓰고 일반 전형은 지원하는 거고. 자, 서울대의 교과평가는 내신을 점수화시키지는 않아요. 내신을 점수화시키지는 않는데 학생의 그 진로에 선택한 과목들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해요. 교수님 두 분이서 ABC에서 AA 때 만점, AB 때 감점, CC 때 최초점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서울대가 이제 올해 이거를 최초로 도입을 했고 나머지 학교들은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는데 내년에 고대가 살짝 따라가죠. 자, 서울대가 이 교과평가가 들어가면 올해 정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작년에 서울대 문과침공한 아이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수능으로만 뽑으니까요. 문과침공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대부분 재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올해는 이 교과평가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교과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서울대에서 5점이면 꽤 커요. 그러면 교차 문과침공이 쉽지는 않겠죠, 서울대. 자, 고대는 많이 뽑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점수로 들어가요. 교과 점수.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가군, 나군, 다군. 왜 하나에 뽑으면 되지 왜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군당 하나씩밖에 못 쓴다 이렇게 지정을 했을까요? 원래 가군, 나군, 다군의 사전적 의미는 평가 기간입니다. 원서부터 같이 해도 전형 기간입니다. 근데 사실상 서울대가 나군이잖아요. 그죠? 그럼 연대하고 고대는 가군이네요. 서울대가 가군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연대하고 고대는 그때 나군이었어요. 아이들의 지원에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그냥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자, 서강대는 나군입니다. 서강대를 왜 얘네들 성균관대하고 흔한대는 가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서강대는 나군만 할까요?
어차피 서울대 애들이 왜 안 쓴다. 연고대 애들 뺏어오자. 나쁜 성균관대하고 하는 데는 부닥치게 하는 과를 연고대하고 빡치게 시키해서 경쟁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정시보직계로 보니까 서울대 산산점수는 학교마다 달라서 크게 이걸 보더라도 매년 점수가 달라지는 거나 큰 의미는 없고요. 자, 보시면은 최종 등록자 70% 100분이 됐어. 국어 보세요. 의대는 국어 100, 수학 100, 탐구 98. 이때까지는 2가 있죠. 2를 했기 때문에 2에서 98 가지고, 1, 2 해가지고 98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98이에요. 평균 99.17. 그리고 의외로 영어가 2등급이 많네요. 서울대들. 영어가 어렵게 냈을 때는 생각보다 1등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6% 정도 나올 때도 있었어요. 많이 나올 때는 여기서 1로 다 바뀌었겠죠. 이 해에는 영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짜 평균을 보면 잘 90점대 이상이 다 나오죠.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주요 과들이. 이게 서울대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를 보면 연세대도 비슷한데 탐구에서 약간 차이가 나요. 탐구에서 약간 차이가 나요. 그 연대 의대를 보니까 국어 100, 수학 100, 탐구 99예요. 원 2개니까요. 서울대보다 높죠. 그리고 연대는 그 와중에 1등급이 더 많아요. 영어가. 왜 그러냐? 연대는 영어가 극간당 점수 차이가 꽤 커요. 1등급과 2등급이 5점 차. 2등급과 3등급도 해서 1등급하고 3등급은 거의 12점 차이가 나.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보니까 연대보다 조금은 낮아지죠. 탐구에서 확실하게 보이게 되죠. 평균이 90점대 초반까지. 70% 것에 이 세 개의 평균이지, 이 아이가 이 94%가 내 위치는 아니에요. 그게 변형된 거에 따라서 각각 과목에서 이제 그 가중시가 높으면 얘가 또 올라가고 막 이런 게 100분이 더 났다고 해서 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황대 정도 갔었을 때는 90% 초전환이 나오죠. 성황대가 굉장히 괜찮은 학교인데 이과 쪽에서는 성대하고 한양대도 많이 밀려서 내려가요. 성균관대도 봤어요. 성균관대는 그래도 90점대가 평균이 나오죠. 성황대가 좀 높죠. 그리고 한양대도 이렇게 되고 과에 따라서 각각이 그 다음에 중앙대에서 10이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정도 선까지 가면 대략 80점대 후반선에서 꽤 많은 까지 나오죠. 유치하는 제외하고는 이 정도 선에서 100개가 나오는. 이 성적만 가지고서는 이제 정시 상담은 못하고요. 이 어떤 사이트나 진학자라는 UA를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수능 성적 받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응시 인원의 변화라고 해서 이게 올해, 이게 작년, 재작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4번 보고 이제 3학년이 되면 모의고사 여러 번을 보잖아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이렇게 봤었을 때 교육청 모의고사는 우리끼리 시험 보죠. 같은 학년끼리. 같은 학년끼리 해서 내 위치를 아는 거죠. 실제로 3학년, 3학, 4학까지도 다 우리끼리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내 위치를 파악을 하고, 나 이 정도 갈 수 있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깨지는 게 6월 모의고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재작년에는 5만 5천 명, 작년에는 5만 7천 명, 그리고 올해는 6만 5천 명. 올해 재생이 꽤 많죠. 문과시공관 애들 다 재수해서 이렇게 재생들이 늘어납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5만 7천 명의 재수생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끼리 이렇게 시험 보다가 5만 7천 명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거죠. 그럼 다른 시험이잖아요. 경쟁 상태가. 내 위치에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5만 7천 명이 다 내 밑으로 들어와요. 내 100분이 퍽 올라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아래로 푹 꺼져. 근데 시험을 봤는데 나 시험 괜찮게 본 것 같아. 근데 100분위가 떨어져요. 그게 6월 모의고사. 1차 쇼크가 오는 거죠. 근데 이 재수생 아이들, 6월달에 재수생 아이들이,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6월달에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6월달 아이들. 재수생 애들 공부하는 시간이 짧죠? 자, 11월, 내일 수능 봅니다. 내일 수능 딱 끝나고 나서, 난 재수해야지 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하나요? 일단 끝났잖아요.
그죠? 논술 준비하는 애들 좀 논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시 지원하는 건 기다립니다. 일단 기다려야죠. 안 됐어요. 그럼 정시를 쓰겠죠? 정시를 쓰고 또 기다려요. 또 안 됐어요. 추가 버전도 써봤어요. 안 됐어요. 그럼 언제예요? 2월 중순, 2월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12, 1, 2 거의 3-4달입니다. 이 3-4달 동안 얘네들은 수능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능 시험지 그대로 줘봐요. 똑같이 풀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 3월, 4월, 5월 3달이에요. 그게 재수생이에요. 그죠? 근데 고3 아이들은 일단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저하고 상담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온 상태예요. 그죠? 제가 공부량의 기간은 더 깁니다. 연속성. 그래서 재수생들보다 얘네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뚜껑을 열면 재수생들 성적이 더 좋아요. 왜? 얘네들은 학교를 안 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학교를 가요. 그죠? 학교 갔더니 일주일 있다가 3월 모의고사래요. 3월 모의고사 열심히 봐요. 그죠? 그리고 좀 한 3주 있다가 또 4월 모의고사예요. 4월 모의고사 봐요. 4월 모의고사 끝났더니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6월 모의고사. 거의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6월 모의고사 얘네들은 처음 봐요. 평가원 시험을 처음 봐요.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6월 모의고사예요. 9월달이 됐더니 작년에 2만 명이 늘어났어요. 거의 7만 6천 명. 올해는 대략 한 1만 명 정도, 1,300,000명 정도. 그죠? 매년 9월달, 6월달보다 9월달 재수생들이 더 늘어요. 대부분 한 10,000명 정도였는데 작년에 좀 특이했고 올해도 꽤 많이 늘었어요. 얘네들은 누굴까요? 반수생입니다. 반수생들은 물론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반수생들 중에는 아주 재수없는 애들이 있어요. 연구대를 다녀요. 근데 나는 서울대 가야겠다. 서울대 연구대를 다니면서 나는 의대를 가야겠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 그 극상위권 아이들이 들어오죠. 태생이 공부가 재밌어요. 그죠? 그럼 얘가 극상위권에 들어와요. 그럼 내일 친 요기였는데 어떻게 돼요? 밀리죠. 수능은 100분이에요. 100분이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9월 모의고사입니다. 작년에 특이하게 2만 명 정도로 확 늘었는데 작년에 늘어난 이유는 약대 때문에 그래요. 약대가 이걸 확 이제 전환시키면서 확 늘렸잖아요. 1,500명 정도.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 중에 약대가 있다고. 이미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대기업을 때려치고 수능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늘어났죠. 자, 그게 9월입니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원서 접수를 14만 5천 명 있고 12만 5천 명 실제 시험 본 거. 올해도 대략 비슷하게 보겠죠. 또 늘어납니다. 재수생이. 이게 시작하면서 3월부터 똑같은 경쟁 상황들을 쭉 하면서 위치를 파악하면 좋은데 6월, 9월 수능이 다 달라요. 내일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나보다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 몇 명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수능 성적 받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재수생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도 성적에서 정규 분포를 합니다.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학생들의 성적이 정규 분포를 하죠. 두 개를 합쳐요. 뭐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재학생들 성적이 그렇게 밀릴 필요는 없거든요. 수학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근데 뚜껑을 열면 재학생들 성적이 더 높게 나오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해봤더니 재학생들이 내가 알고 있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의 내 위치, 내 정규 분포의 내 위치가 가짜라는 상태예요. 자, 작년에 3월달에 시험 본 거는 34만 6천 명입니다. 재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36만 명. 이게 이제 고3 인원이었겠죠. 뚜껑을 열었더니 시험 본 게 31만 8천 명이에요. 4만 2천 명 정도가 시험을 안 봤어요. 고3이. 그리고 재작년에 보니까 거의 5만 명 가까이, 5만 명 넘게 그죠? 시험을 안 봤어요. 올해는 접수를 35만 명이 했습니다. 그죠? 몇 명이 볼지는 저도 궁금해요. 한 4, 5만 명 또 빠질 거예요. 4, 5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접수 인원의 거의 10%예요. 얘네들은 고3인데 수능 날 왜 시험을 안 봤을까요? 수시. 그렇죠. 수시 합격. 항상 이 질문을 드리면 수시 합격이라고 다들 얘기해 주세요. 아직까지 긍정적이신 거죠. 수시 합격할 수 있죠. 수시는 6개 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야겠죠. 그리고 수능전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그리고 그 6개 대학 중에 그 대학이 딱 마음에 들어야 기분 좋게 시험을 안 보러 가겠죠. 그죠?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고3 애들은 수시 합격하는 애들은 의리가 있어요. 나 합격했으니까 내가 가서 수능 망쳐줄게. 다 찍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걔네들은 수능보다는 취업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일부가 빠져요.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자, 3월, 6월, 9월 모의고사 어디서 보죠? 학교 가야 되잖아요. 아직 졸업을 안 했어요. 학교에 가야 돼요. 학교에 가서 어떻게 자요, 시험 때. OMR 카드를 막 대충 써라. 내줘요. 수능 날은 학교를 가나요? 고사장이야. 내가 고사장까지 가서 엎드려 자다가 OMR 카드를 이렇게 친절하게 써서 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시험을 봐봐야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누르고 해요. 그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8, 9등급. 자, 8등급, 9등급까지가 몇 프로죠? 9등급은 뒤에서 4%, 8등급은 11%.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걔네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9월 달에 100명이 시험을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중에 나는 11등을 했어요. 11등이면 11%. 2등급이죠. 저 4%까지가 1등급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을 제치고 10등을 했어요. 그럼 몇 등급 나와야 되죠? 2등급이잖아요. 그죠? 근데 100명이 아니네요. 한 10% 빠지니까 90명이 시험 봐요. 11%가 9.9등까지네요. 나는 3등급이죠. 수능 100분이니까. 뭐 이건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위아래로도 전생이 어떻게 들을지 몰라요. 성적이 떨어져서 등급이 떨어지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근데 실제로 내 성적 비슷하게 맞아도 커트에 걸렸을 때 3등급이 나오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에는 어쨌거나 내신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전형을 만들어 놓고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다 가면서 내 정시유치를 가늠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입시 컨설팅 일정을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무료 상담으로 해서 고1, 고2 여름방학 때 많이 진행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2학년 여름방학 때 많이 진행하고요. 한 학기 정도는 이제 겪어봐야 돼요. 왜냐면 아직 고등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상담을 해봐야 그걸 잘 못해요. 뭘 모르겠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직은 다 점수를 잘 받을 거라 착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1학기를 겪었는데 아이가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우울해한다거나 갑자기 사춘기가 온다거나 그럴 때 제가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다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님들하고. 신청을 하면은 어머님하고 학생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모의고사도 한 3번 정도 봤을 거고 3개 학기 정도 매씩 비교하면서 전략을 좀 세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 고3, 이제 기말고사, 고2 기말고사 이후서부터 수시 상담을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정시 상담을 하는데요. 요 12 기말고사 이후에 겨울방학 되기 전에 요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내신 대비하고 모의고사 이렇게 봐가면서 하는데 겨울방학 동안에는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수능 학습 전략하고 내신 분석을 4개 내신 분석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3월달에 이제 모의고사 이제 첫 모의고사니까 그거 본 다음에는 이걸 성적으로는 이제 정시 어떻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사이트를 가입을 해서 아이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입력하면서 다 상담을 해줘요. 그리고 수능대 내신 지원 전략을 이때 수용을 하고요. 이때 3월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모의고사보다 내신 성적이 높다. 3학년 1학기 내신을 빡시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모의고사가 좀 더 높다.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되는 거죠. 6월달에 모의고사 보는 거 가지고 일단 평가원이 들어왔으니까 평가원 시험에서 내 모의고사 성적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거 확인하고 9월달에 이제 원서 접수하고 마지막으로 정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3년 동안 이제 수학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입시에 관련돼서도 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거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고요.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